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라요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레알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의 무실점 행진을 유지했습니다. 수벨디아와 파체코가 중심이 되는 수비진은 단단하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야르사발이 핵심 역할을 맡아 찬스 메이킹과 득점 모두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멘데스와 고메즈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돋보입니다. 다만 수비맨디의 부재는 중원 압박 강도를 다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라요는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공격진의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카멜로는 선발 출전 기회를 살리며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발렌틴과 로페스는 안정적인 패스워크로 팀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에 기복이 있습니다. 후반 집중력 부족이 상대의 점유율 축구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강력한 점유율 축구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요는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성과 후반 집중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오사수나입니다. 빌바오는 최근 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년 넘게 패배가 없으며 비비안과 예라이의 복귀로 수비진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공격에서는 이냐키와 니코 형제가 팀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며 특히 니코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가 강점입니다. 산셋의 복귀 여부가 공격의 효율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를 활용하며 홈에서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수비는 견고했지만 공격에서는 효율성이 부족했습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오로스의 복귀로 중거리 슛과 창의적인 패스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력 부족과 풀백 수비에서의 약점은 여전히 문제로 작용합니다. 빌바오의 높은 압박과 점유율 축구에 맞서기 위해 수비적으로 내려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빌바오는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부족하며 빌바오의 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빌바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빌바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와 브라이튼입니다. 입스위치는 최근 첼시를 2대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델랍은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 능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브로드헤드는 창의적인 패스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모시와 카유스테가 수비적 안정과 공격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시모딕스와 허친슨의 부재는 창의적인 플레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수비진은 울펜던과 오셰아의 안정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골키퍼 월튼의 선방이 승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 후 FA컵에서 노리치를 4대0으로 꺾으며 반등했습니다. 엔시소는 빠른 돌파와 결정력으로 공격의 핵심이며 미토마의 날카로운 측면 플레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원에서는 발레바와 오라엘리가 안정적인 빌드업과 중거리 슛으로 팀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거슨과 페드루의 부재는 공격 옵션에 제약을 주며 엔시소와 루터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비에서는 덩크와 반 헤케의 안정성이 돋보이며 점유율 축구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라이튼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깊은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브라이튼은 전력상 우위에 있지만 입스위치의 끈질긴 수비와 역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점유율 축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이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유와 사우샘프턴입니다. 맨유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특히 리그 경기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호일루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공간 침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레시포드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이 제한적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원 장악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디알로와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수비는 맥과이어, 마르티네스가 공중볼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역습 상황에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리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지만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변수입니다. 사우샘프턴은 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브렌트퍼드전 0대5 대패는 수비 조직력의 약점을 명확히 드러냈지만 FA컵 스완지전 3대0 대승으로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오누아추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전반적인 득점 효율은 낮습니다. 벨리스와 베드날에게 수비는 상대의 공격에 자주 공간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피터스와 스가와라가 상대의 측면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수비력 약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샘프턴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공격 효율성 또한 낮아 강팀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맨유는 다소 답답한 경기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입니다. 레알은 최근 슈퍼컵에서 바르셀로나에 대패했지만 리그와 컵 대회에서는 연승을 기록하며 경기력이 안정적입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격 조합은 리그 최강 수준으로 상대의 수비를 쉽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디아스와 카마빙가가 창의적인 패스와 빌드업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수비는 르디거와 알라바가 핵심을 이루며 홈에서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리그 중하위권에 머물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글레시아스가 최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수비와 공격 모두 약점이 뚜렷합니다. 밤바와 세르비의 측면 전개는 강팀 상대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은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다득점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셀타비고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력과 원정 약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